안녕하세요. 상큰샤스입니다. 경찰 선생님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제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도 있고, 좀 점수가 잘 생각 외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이제 2차를 준비하실 거고,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이제 내년 1차 준비하셨던 분들은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계획 세우는데, 자세한 이제 조언은 아니고요. 자세한 조언을 드리기에는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한 조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동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합격권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체력 준비를 할 텐데, 아무래도 체력 학원을 다니겠죠. 기존에는 뭐 헬스장이나 혼자서 이제 운동하셨던 분들도 이제 센서 측정을 통해서 이제 체력 학원을 가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운동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면접이겠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실강 특강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마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학원에 따라서는 기출 족보만 이제 제공하는 학원도 있고요. 모범 답안까지 제공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터디 이제 그룹도 많이 하겠죠. 학원이든 아니면 인터넷 카페든 통해서 여러분들 스터디 이제 그룹원을 이제 찾으실 텐데요. 이때 이제 그룹원들끼리 규칙을 잘 정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 열심히 하는 스터디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제 모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규율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거나 스터디원들 중에서 약간 참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런 분위기가 와야 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추천하는 거는, 혹시 이런 실강이나 인강 이제 특강을 듣고 면접 특강을 듣고요, 스터디 그룹도 같이 해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로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면접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뭐 울렁증이 심하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스피치 학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합격생분들 중에서도 스피치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무원 면접, 경찰 면접, 뭐 소방 면접 전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면접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한번 스피치 학원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필기는 합격할 것 같은데 필기 점수가 높지가 않아요. 좀 불안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힘들겠지만 체력과 면접을 준비하면서요, 혹시 모르니까 필기를 좀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가끔씩 이제 2차 발표가 나고 나서 떨어져 가지고 급하게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진짜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필기 점수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체력과 면접을 준비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필기를 그래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 시험이 1년에 그래도 2번은 있으니까,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되더라도 필기를 계속 이어서 준비를 했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다시 또 합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재도전 하시는 수험생들입니다.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거나 원래 내년 1차 목표로 했던 분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먼저 이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 안 하면은 감을 빠르게 잃거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이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충전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그냥 빠르게 여행 다녀오세요. 짧게 뭐 2박 3일이든 여행 빨리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실 때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공부량이 부족했던 것인지, 공부량이 부족해서 잘 안 됐는지. 그런 분들은 이제 이어서 공부하면 되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아마 이런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자신이 공부했을 때
어떤 게 문제점이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공부할 때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혼자서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전문가들과 좀 약간 상담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학원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학원을 알아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크겠죠. 강사. 수험생분들이 다들 수험 스타일이 다 다르듯이 강사도 이제 강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신과 잘 맞는 강사가 있는 학원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학원 프리패스가 상당히 싸대 해가지고 가격적인 면을 봐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하고 잘 맞는 강사가 있는 학원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일단 합격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은 좀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본인이 어떤 강사가 잘 맞는지 그럼 빠르게 샘플 강의 같은 거 들어보셔야겠죠. 기존에 생각했던 강사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많이 인강을 듣기 때문에 이제 인강 공부하시는 분들은 장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독서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프리미엄 독서실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독서실의 이제 장점은 도서관과 달리 개인 지정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요소들이 나올 수 있죠.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군다거나, 뭐 옆사람이 되게 시끄럽게 막 소음을 내거나 그런 제재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요즘에 프리미엄 도서실 같은 경우는 뭐 시간 관리 같은 것도 많이 해주죠. 다음에 도서관. 도서관은 이제 가격이 거의 무료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자극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개인 지정석이 아니라는 거. 삼란도 뭐 신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휴일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학원에서 많이 운영하는 강제 자습반, 뭐 08 클래스처럼 이제 강제 자습반이 있는데요. 강제 자습반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실하고 차이는, 독서실은 이제 학습 관리가 불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강제 자습반은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학습 관리가 가능합니다. 학습 계획을 짜고 테스트를 보고 자료를 제공하고 뭐 특강을 제공하고 이런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 관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단점은 강제 자습하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시간 확보는 많이 되지만 강제로 해야 되니까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어디가 자기랑 잘 맞을지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체력을 또 준비하잖아요. 체력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약에 뭐 체대를 나왔거나 운동을 좀 잘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뭐 헬스장이나 집 근처 공원에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고민하겠죠. 헬스장을 갈지 아니면 체력학원을 갈지. 근데 합격생분들이 추천하는 거는 운동 안 했던 분들 그래도 요령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좀 더 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력학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요령 배우고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연습 많이 하다가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다시 2차 준비할 때 이제 센서 측정을 위해서 다시 체력학원 가라고 조언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통 경찰에 대한 사명감이 높으신 분들 많이 준비하죠.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 되고 싶고, 그래서 다들 법 과목은 잘하세요.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럼 경찰은 결국은 공통 과목인 원전서 그대 들어가는 한국사랑 영어 싸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사도 사실 스타 강사분도 많이 계시고 교재도 잘 나와 있고 암기 과목이고, 그럼 한국사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영어인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커리가 보통 기본,
심화, 기출, 문제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약간 유의할 점은 영어를 빼고 나머지 과목은 이 커리대로 하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대신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기출 요 과정을 확실하게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 기간 좀 있었던 학생들은 기출 2개월 과정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준비하시거나 일반 학생들은 기출을 2개월 만에 잡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학원 같은 데서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뭐 해설지를 안 주거나 수업을 듣되 해설지를 이제 안 줘서 계속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를 왠지 안 하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수험생분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풀이를 반드시 따라간다는 생각에 기출을 충분히 찾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출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잡아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을 좀 충분히 풀어보세요. 하지만 만약에 기출을 충분히 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 문제풀이 할 때 기출을 약간 조금 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제 수험생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결국 영어 싸움이에요. 법과목과 한국사는 공부하면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영어가 이제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실강을 듣는 분들과 인강을 듣는 분들은 아마 대형 강좌를 이제 듣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빗 클래스처럼 이제 영어 전문 과외도 있죠. 이제 대형 강좌랑 이제 영어 전문가의 차이는, 대형 강좌 같은 경우는 뭐 맞춤식 수업은 아니고 이제 대형으로 이제 학생들 많이 이제 모아놓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어차피 맞출 수는 없고 그냥 쭉 나가는 스타일이죠.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거 위주로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커리적인 면에서 세세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커리가 나올 수는 없는 구조죠. 왜냐면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이제 과정을 나가야 되고요. 반대로 영어 전문 과외는 소수 정예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커리적인 면에서 좀 체계적인 커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과정을 체계적으로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형 강좌 좀 다른 거는 아무래도 강사의 피드백 1대1로 한 명을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아마 피드백과 그리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영어 전문 과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형 강사분들의 실강과 인강을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 문법, 구문, 독해 이렇게 4가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영어 이제 커리는 좀 빠진 부분이 많아요.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그래서 공무원 영어 컨텐츠가 좋은 게 많고요. 또 그 공무원보다 더 좋은 거는 사실 수능이에요. 수능은 워낙 시장이 크고 좋은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공무원 영어 교재랑 수능 영어 교재 부족한 부분 위주로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경찰 영어 독학으로 추천한 교재들 동영상을 제가 촬영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 영어 싸움이기 때문에 난경은 한 80점 정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경은 80에서 90점.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경찰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계획 세우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세한 조언은 못 드렸어요. 왜냐면 동영상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혹시 자세한 조언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메일 주소랑 카톡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시험을 끝나고 누군가는 이제 2차례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누군가는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짤 때는 반드시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셔야 되고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